네, 이번에는 7장 Higher Order Functions, 그러니까 고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차 함수란 그 정의가 원래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바거나 또는 return type, 그러니까 계산한 결과값이 함수인 그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함수면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들에서는 고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스켈과 같은 언어에서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함수들이 함수를 결과값으로 계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스켈에서의 고차 함수람은 첫 번째 조건이었던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들을 주로 고차 함수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 개념 7.1 베이직 컨셉트에서 왜 하스켈에서는 함수를 결과값으로 돌려주는, 결과값으로 계산하는 그런 함수들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dd라는 함수를 살펴보면 쉽죠. add라는 함수 int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그 정수 두 개의 더한 합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자 두 개를 받아서 하나의 정수값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로도 물론 이해에도 크게 틀린 건 없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함수 add는 int라는 정수값을 하나 받아서 바로 계산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계산 결과가 int에서 int로 가는 함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된 결과에 이 y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정수를 곧이어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결과값은 x 더하기 y라는 정수값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add란 함수는 반드시 x와 y 두 개의 값을 꼭 기다려야 하고 두 개의 값이 꼭 와야만 무슨 의미 있는 계산이 일어나는 함수처럼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add에다가 x에 해당하는 딱 한 개의 인자만 넘겨주어도 바로 그게 올바른 사용이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그 계산한 값은 뭐가 되냐면 int에서 int로 가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계산한 결과가 int에서 int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 더 이 y에 넘어가는 인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함수로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람다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 함수가 어떤 인자 하나를 받아서 그 결과값으로 함수가 되는 함수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람다식이 이런 커리된 함수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은 앞선 장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나왔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4장인가요? 네, 펑션 데피니션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차 함수,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물론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스켈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가 커리된 함수가 기본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도 고차 함수를 보지만 하스켈에서는 이제 이런 함수들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함수로 보고 굳이 고차 함수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하지만 이런 twice처럼 이 f라는 것에 넘어오는 값은 a에서 a로 가는 함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활용하는 이런 함수들을 주로 하스켈에서는 고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들도 고차함수라고 부르고 함수를 리턴하기만 해도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하지만 하스켈은 개나 소나 다 함수를 다 리턴하고 있어요. 이게 받는 인제 개수가 2개가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차함수라고 뭐 특별하게 불러주지는 않고요. 하지만 하스켈에서도 다른 함수를 받아서 뭔가를 한 함수, 이런 twice 같은 함수는 특별히 고차함수라고 강조해서 불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wice. 이 twice도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twice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함수를 받아서 똑같은 타입의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냐? 어떤 함수에 넘겨줄 인자를 받으면 요 바로 앞에 받았던 그 함수를 두 번 적용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twice에 곱하기 2라는 함수를 넘기면 요 다음에 넘어온 3에다가 곱하기 2를 두 번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하면 6이 되고 3 곱하기 2한 결과인 6에다 또 2를 곱하기 때문에 12가 되겠죠. 리스트에 대한 함수들도 물론 twice에 넘겨볼 수가 있어요. 리버스라는 함수는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의 반대 순서가 되는 리스트를 계산하는 함수였죠. 근데 twice라는 것은 뒤집고 두 번 연속해서 뒤집으라는 거니까 원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원래 또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실제로 리버스를 두 번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에는 프로세싱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다루는 고차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맵이라는 아주 많이 쓰이는 고차 함수가 있죠. 이거는 뭐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이 f라는 함수를 적용한 그 값들을 모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계산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받으면 a들이 모인 리스트에서 각각의 원소들의 다 함수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b 값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규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규함수를 이용해 작성하려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빈 리스트인지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인지 나누고, 빈 리스트라면 이 f를 적용할 대상이 되는 원소가 없으니까 결과도 그냥 빈 리스트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빈 리스트는 요 a라는 리스트 타입의 a 원소 값이 없는 이 타입의 리스트고, 똑같이 이렇게 쓰였지만 얘는 이 타입의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비어있지 않은 맨 앞에 x라는 뭔가 하나 이상이 들어있는 그런 리스트들은 일단 이 x에다가 f를 적용한 fx 값을 첫 번째 원소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맵으로 이 f를 전부 다 적용해준 원소들을 계산한 그런 리스트를 뒤에 이어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두 가지 정의, 같은 함수를 이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이미 표준 서막 스탠다드 프릴류드에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더하기 1을 뭐 쭉 여기다 하면 2, 4, 6, 8이 나오고, 그리고 true, false를 계산하는 어떤 정수를 받아서 그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검사해주는 그런 함수를 적용하면 이게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리스트를 뒤집어지기 때문에 문자열도 사실은 리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리버스라는 걸 적용하면 요 순서가, 단어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서 나오는, G가 CBA가 되고 DEF가 FED가 되고 GHI가 IHG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맵을 좀 더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맵이란 함수를 이 리스트에 적용하는데 이것은 원소가 리스트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정수 리스트의 또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또 그 함수를 정의하는 데 쓰인 고차 함수가 또 맵인 함수죠. 그래서 map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를 이 리스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의 타입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의 타입은 이런 타입입니다. 예, 그쵸? 리스트의 리스트죠. 그리고 이 맵이란 타입은 리스트를 리스트로 보내주는 그런 타입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맵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요 각각의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 맵 플러스 1을 3에도 적용해보고 맵 플러스 1을 4, 5에도 이렇게 적용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함수 적용은 괄호가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묶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이 괄호가 없으나 사실 똑같은 뜻입니다. 네, 밑에도 이렇게 쓰나 이 괄호가 없으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린 괄호를 남겨놓고 쓰겠어요. 맵에서 이 함수를 적용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2, 3, 4, 5, 6이 됩니다. 네. 왜 쓸데없이 괄호를 쓰냐고 이렇게 불평을 얘기해주죠. 친절한 우리 스타일을 검사하는 린터라는 게 있는데 hlin트가 얘기해주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2, 3, 4, 5,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는 함수의 뜻이 결국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요 각각의 원소에다 적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원소를 적용한 요런 값들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오겠죠.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예상대로 2, 3, 4와 5, 6이라는 들어있는 정수 리스트의 리스트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이중으로 겹쳐있을 때는 맵에다가 또 안에서 또 맵을 사용한 함수도 그 안에 적용해서 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함수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괄호를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 왼쪽에서부터 묶이기 때문에 맵 이런 거는 원래랑 뜻이 달라지겠죠. 타입도 맞지 않을 거고요. 이 맵이 두 번 들어있는 거를 리스트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바깥에 있는 맵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 요 부분이 바로 원래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 맵도 조건 제시법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뭐 같습니다. 위에서 했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책에 나오는 식으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실행해봤기 때문에 다 결과 알고 있지만 책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전개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맵과 함께 가장 자주 쓰이는 리스트에 대해서 가장 자주 쓰이는 고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필터죠. 맵과 필터 가장 자주 쓰이는 고차 함수들입니다. 하스켈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요즘은 다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코틀린이라던가 심지어 자바에도 요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맵이란 필터라는 함수는 알아두시면 하스켈 이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요즘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또 들어가 있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필터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리스트 조건 제시법 우리가 앞에서 이미 5장인가에서 다뤘죠. 그래서 리스트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하자면 필터는 이 P라는 불리언을 리턴하는 함수, 즉 이게 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사하는 조건 함수를 받아서, 조건 함수를 말하는 리턴 값이 불인 함수라는 얘기예요. 뭘 하나 받아서 검사를 하는.
함수를 받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가드라고 했죠. 네, 리스트 조건 제시법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만 고른 그런 리스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리스트 조건 제시법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재계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px라는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빈 리스트는 그냥 베이스 케이스니까 빈 리스트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렇게 비어있지 않은 경우 맨 앞에 오는 원소가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계산을 해서 true인 경우,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카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여기다 맨 앞에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를 돌려주면 되겠죠.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데, otherwise는 그냥 true라고 정의되어 있는 변수인데 이런 가드에 쓰이는데 뭐 적절한 단어라서 일단 true를 이걸로 정의해서 쓰고 있는데, 딱 이 가드에 딱 요 맨 마지막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는 이런 가드에 쓰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경우, 즉 px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x를 버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또 필터를 돌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필터 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필터 2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만 고르는 거니까 2, 4가 골라지죠. 또 필터와 맵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리스트를 처리하는 고차 함수들이 몇 가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이어 오더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싹 하고 바뀌었죠? 좀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이 코멘트를 좀 수정했습니다. 주석을 수정했습니다. all이라는 고차 함수는 모든 원소가 all이라는 고차 함수는 필터처럼 그 조건 함수를 받는 그런 또 고차 함수예요. 조건 함수란 어떤 걸 받아서 true인지 false인지 검사하는 함수죠. any도 마찬가지로 조건 함수를 받고요. 그래서 all이라는 함수는 이 조건 함수를 받는데, 이 조건 함수를 받아서 무슨 계산을 하느냐, 모든 원소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조건을 만족하면 true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false가 되겠죠. 즉 첫 번째 예를 계산식을 보면 all, even, 0, 2, 4, 6, 8인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짝수냐는 거예요. 0, 2, 4, 6, 8 짝수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true가 될 거고, all, even, 2, 4, 6, 7, 8인데 여기 하나 만족 안 하는 게 끼어 있죠. 그럼 이건 결과가 false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ny는 저것과 또 다르게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함수가 any입니다. 그래서 odd라는 조건은 홀수라는 조건인데 여기는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몽땅 짝수니까. 하지만 여기는 7 하나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false고 두 번째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치 even 0, even 2, even 4, even 6, even 8을 요 함수들에 다 하고 이것을 end 이렇게 이거 연산을 계속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것이 odd인지 일일이 다 이렇게 해본 다음에 여기다가 오어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all과 any 말고 take라는 그런 고차 함수, take는 고차 함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take는 고차 함수가 아니고 drop도 고차 함수가 아니죠. take는 그냥 숫자 몇 개를 줘서 개수만큼 가져오고 그리고 개수만큼 버리고 나머지를 가져오고, 이런 take과 drop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함수인데 고차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take while과 drop while입니다. take while은 take처럼 앞에서부터 쭉 가져오는데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 함수가 와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n이라면 짝수죠. 그러니까 2 짝수죠. 계속 2는 취하고, 4 짝수죠. 4를 취하고, 6 짝수죠. 6을 취하죠. 근데 7은 더 이상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요 앞에 3개만 그러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ake 같이 뭔가 앞에를 가져오는데 take처럼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건을
정해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의 원소들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맨 첫 번째부터 조건이 만족이 안 됐다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겠죠. 그렇죠? 네. 자, 드롭 화일은 무슨 함수냐면 테이크 화일과 반대겠죠. 네, 드롭 화일은 이게 만족하는 동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버리고 홀수니까 3 버리고 홀수니까 5 홀수니까 버리고. 근데 6은 이제 홀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버리지 않고 6, 7만 이렇게 나머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1, 3, 5, 6, 7이 아니라 2, 3, 5, 6, 7이었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원래 리스트대로 가져오게 되겠죠. 네. 자, 테이크 화일과 드롭 파일을 이용하면 또 문자열에 대한 재밌는 함수를 작성해 볼 수 있어요. 자, 테이크 화일과 드롭 파일로 문자열에서 첫 번째 단어만을 뽑은 문자열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진 단어 6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스페이스가 꼭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줄바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데서 우리가 첫 번째 단어 헬로 같은 단어만 골라서 올라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함수 정의까지는 뭐 굳이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 테이크 화일과 드롭 파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테이크 화일 이용해서 저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 화일에 어느 동안 테이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공백 문자가 아닐 때까지 스페이스나 뭐 줄바꿈이나 탭이나 이런 게 아닌 동안 계속 가지고 오면 헬로라는 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공백 문자가 아닌 거는 우리 C나 다른 언어에서도 isSpace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하스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캐릭터 처리 관련된 함수를 가져오려면 라이브러리 함수 가져오려면 데이터 CHR이라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지금 에러가 나는 거는 이 부분은 아직 완성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테이크 화일에 시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이크 화일에 그냥 isSpac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스페이스인 동안에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가 아닌 동안에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가 아닌 not isSpace 동안에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건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 테이크 파일과 드롭 파일로 나름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아서 소개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직 안 배웠더라도 뒤에 곧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테이크 화일인데 얼마 동안 테이크를 할 거냐 isSpace가 아닐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야겠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헬로 이게 딱 나오죠. 자, 이 함수는 약간 좀 아쉬워. 이렇게 하는 건 좀 약간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자 이게 뭐 너무 길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하나만 가져올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3개만 할게요. 만약에 이게 앞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not isSpace 동만 가져오니까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렇죠? not isSpace가 아닌 스페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take while은 어떻게 하죠? 그냥 첫 번째부터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면 그냥 빈 스트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단어인데 단어가 스트링 맨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처음에 뭔가 스페이스가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처리를 하려면
take while로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take while을 하기 전에 드롭 while을 해서 스페이스인 것들을 드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잘려 나가고, 그렇죠? 한번 요것만 실행해 볼까요? 요 부분만 앞부분만 실행해 볼게요. 요 앞부분만 실행해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고 이런 헬로 월드만 남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take while을 하면 아까랑 같은 결과로 헬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take while과 drop while을 이용해서 이런 문자에서 첫 번째 단어만을 뽑은 문자를 계산하는 이런 함수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함수는 정해지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기능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함수를 한번 정해 볼게요. 함수 정의하면 되죠. 뭐냐? 파일과 드롭 파일의 합성 함수가 됩니다. 자, 합성 함수는 곧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함수 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걸 잠깐만 참으면 대신에 때 그걸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헬로가 나오겠죠? 헬로.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fold r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old r. 자, 이 함수는 무엇을 하는 함수냐면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기 함수의 정의 패턴을 하나로 요약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빈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f를 정의할 때 빈 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에 대해서는 나머지 리스트에 대해서 이 제기함수를 돌린 값에다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서 요 x와 요 나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주는 어떤 그런 이게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숫자면 아니면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이렇게 f를 정의하고 f에다 무슨 이름을 주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패턴의 핵심을 고스란히 성질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이 fold r이라는 고차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f를 정의할 때 이걸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fold r 하고 요 바뀌는 요 부분들 v가 뭐냐, 연산자가 뭐냐, 연산자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기본값 빈 리스트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그런 고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뭔지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풀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fold r하고 빈리스트가 아닌 때 합치는 방법과 빈리스트의 기본값을 정해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오잖아요. x0에서부터 1, 다음 점점에서 xn까지. 그러면 x0와 별표를 해서 나머지 결과를 하는데 그 나머지 결과는 뭐냐? 또 x1과 별표를 해서 나머지 결과하고 점점점 가서 맨 마지막에 xn과 그 다음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일 기본값인 v랑 이 별표를 한 이런 결과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 별표 연산에 의한 계산을 반복하는데 이 괄호가 묶이는 순서가 저 맨 끝에 오른쪽부터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는 뭐랑 별표 연산을 하냐? 요 v, 요 빈리스트, 왜냐면 맨 끝에 빈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빈리스트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는 v를 맨 끝에 놓음으로써 이렇게 v와 xn이 맨 처음으로 이렇게 딱 묶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그 앞에 하나 거에 묶이고 점점점 해가지고 x1, x0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old r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old r 펑션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게 폴드 라이트라는 이 말의 약자로 폴드하고 R을 붙였는데, 자, 맨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괄호가 묶이면서 접혀 들어가면서 계산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폴드 R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폴드 R 함수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요 위에 있는 패턴을, 저 너무 위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런 패턴을 요약하는 그 폴드 R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F 대신에 폴드 R 별표 V가 반복이 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F 대신에 폴드 R 별연산자 V. 요 F 대신에 폴드 R 별연산자 V. 자, 요 F 대신에 폴드 R 별연산자 V가 들어있죠. 맞죠? 폴드 R 별연산자.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이 간단하달까? 너무 어이가 없이 당연하죠? 예. 이렇게 생긴 f들을 구체적으로 v와 x를 정하지 않고 걔네들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넘기는데, 이 단순히 이 f의 위치 대신에 요거를 매번 반복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가 딱 하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 v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요 연산자가 무슨 연산자를 취하냐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다른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폴드 R이 정의되고 난 다음에는, 폴드 R의 타입을 보면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거니까, A라는 리스트에 있는 걸 처리하니까 요 A라는 걸 받아서, 그 이 B는 요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결과값들을 받아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또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인자는 뭐냐면 빈 리스트, 아무것도 없을 때 처리할 결과값을 정의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에는 이런 결과값으로 처리가 되고, 뭔가 있는 리스트에는 나머지 리스트를 죄송합니다. 나머지 리스트를 전부 F에 해당하는 폴더 별표 V로 한 결과와 X를 별표 연산자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전체 결과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폴드 R입니다. 이렇게 고차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의 함수들을 요약해서 그 패턴을 갖고 있다가 요것과 요것에 대한 정보만 주면 그 F를 바로바로 이렇게 뿅뿅뿅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고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sum, product 봤었죠? 자, 이 sum이라는 함수는 이 폴드 R로도 정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딱 요 패턴이잖아요. 자, V가 V 자리에 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별표 자리에 플러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sum의 정의였어요. 그렇죠? 프로덕트는 뭐냐? 프로덕트는 요 V 자리에 1이 들어가 있고, 별표 자리에 요 곱하기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걸 곱한 프로덕트란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위에 보면 이 별표를 다 더하기로 해놓고 여기에 0이 있으면 이게 전체 합이고, 이걸 다 곱하기로 해놓고 이 뒤에 1이 있으면 이게 전체 합이죠. 전체 곱이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에, 하나의 패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불리한 연산, 진리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 n도와 o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 근데 그걸 더 일반화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참이면 되는 거. 그게 이제 OR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OR이라는 함수는 비어있을 때는 false고, 비어있지 않을 때는 요 앞에 게 true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것 중에서 true가 하나라도 있거나 하면 전체 OR가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AND라는 이런 연산자는 뭐냐면 모든 게 다 true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그래서 비어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true고, 비어있지 않을 때는 맨 앞에 있는 x도 true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AND, 즉 나머지 리스트도 몽땅 다 true여야 된다. 이런 함수들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 보면 정말 똑같은 패턴의 이 v 값과 연산자,
요 V값과 연산자, 요 V값과 연산자, 요 V값과 연산자만 지금 바뀌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재계함수, 이름만 다른 재계함수, 이런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바로 폴드 R을 이용해서 연산자와 V값, 연산자와 V값, 연산자와 V값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뿅뿅뿅뿅뿅 하고 일일이 정의할 필요 없이 이렇게 썸이란 거는 0에서부터 이렇게 폴드 R로 이 연산자를 하는 함수구나. 프로덕트, 그래. 모든 거를 다 곱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1을 넣어서 폴드 R을 하면 되겠구나. or도 마찬가지, and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이 폴드 R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을, 같은 패턴의 함수들을 이 폴드 R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폴드 R을 설명할 때 자주 설명하는 또 그런 예제가 있어요. 리스트에 대한 예제인데, 똑같은 리스트를 다 떼어냈다가 또 만들어내는 함수를 폴드 R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리스트를 만드는 연산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맨 끝에는 빈 리스트. 그러면 이건 무슨 리스트냐?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걸 한번 다시 보면 이 리스트라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 이 리스트가 사실은 똑같죠. 이거 폴드 R이잖아요. 그죠? 이게 V고 이게 연산자.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구조가 사실은 폴드 R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많은 연산들이 폴드 R로 정의되는 이유는 이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구조가 사실은 폴드 R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폴드 R이냐? 맨 끝에 기본값은 빈 리스트고, 그것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가 콘즈라고 부르는 이 땡땡 콜론으로 된 컨스트럭터죠. 자, 그쵸? 그래서 이게 폴드 R이 계산하는 딱 그 구조인데, 딱 그 구조가 바로 리스트의 구조구나. 그래서 요 연산자와 요 연산을 주면 이 리스트를 그냥 다시 떼냈다가 원래 리스트로 그냥 다시 만드는 이제 그런 계산이 됩니다. 자, 그쵸? 이거를 재계함수로 작성하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카피 리스트라고 할까요? 카피 리스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카피 리스트를 만약에 재계함수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함수죠. 똑같은 리스트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렇게 정의할 필요 없이 폴드 R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피 리스트를 하면 가 되죠. 그 다음에 폴드 R로 컨캣이라는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컨캣이라는 함수 기억하실 거예요. 리스트에 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리스트에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평평한 리스트로 이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5장에서 나온 방식대로라면
리스트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전체 XXS로부터 얘네들을 하나씩 요거를 하나씩 골라내자. 이게 이제 XS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XS를 하나씩 골라냈으면 요 XS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골라냈으면 그렇게 골라낸 다음에 그 골라낸 거에 안에서 또 하나씩 골라내자. 그래서 3, 4를 골랐으면 그 안에서 3, 4를 또 고르자. 이러한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하면 이제 전부 다 모든 게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리스트로 모은 것이 이제 컨캣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여기다 이제 XS를 써줘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걸로 돌려봐도 컨캣은 똑같은 컨캣이에요. 똑같은 함수죠. 그리고 이 컨캣을 재규함수로 정의하는 순간 이것이 폴드 R이구나 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캣이 빈 리스트에 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빈 리스트는 빈 리스트예요. 그런데 컨캣이 빈 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리스트가 있고 또 다른 리스트의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의 원소가 XS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을 이중 구조로 된 리스트를 이렇게 그냥 리스트로 평평하게 컨캣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리스트와 이어붙여 주면 되죠. 그쵸? 지금 뭐 탭에 적어줄게요. 이게 V, 이게 연산자잖아요. 이거 폴드 R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이게 폴드 R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 이렇게 정의한 컨캣도 뭐 동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의해놓고 보니까 이게 딱 폴드 R에 오는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캣이라는 것은 폴드 R에 이어붙이기 연산자고 맨 끝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컨캣도 역시 변함없는 동작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폴드 R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는 폴드 L이라는 연산도 있습니다. 폴드 L이라는 연산은 폴드 R과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로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맨 앞에 오고 그 V와 그 V가 맨 왼쪽에 오고 거기다가 이제 X0를 별표로 묶고 또 거기다가 X1의 별표를 묶고 이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시작 값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계산해서 반복해서 쌓아나가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가로가 묶이는 그런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폴드 L의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입을 뭐 적어주면 그래서 A를 갖다 B로 가는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오고 그 다음에 A라는 리스트가 오면 다시 이 B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이제 이런 타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폴드 L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폴드 L로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그런 계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걸 끝내겠습니다. 어떤 계산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값을 하나 정해놓고 리스트에 몇 가지 값이 오고 그 큰 값들에서 리스트에 있는 것을 쭉쭉 다 빼나가면 어떤 값이 될까? 그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드 L에 100에서부터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연산을 하려고요. 마이너스 하는데 이게 1, 2, 3, 4, 5를 100에서 쭉 다 빼자 이거예요. 100에서 1을 빼고 2를 빼고 3을 빼고 4를 빼고 5를 빼고 그쵸? 이게 15니까 뭐 85가 되겠죠. 그쵸?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폴드 R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가 하려는 계산은 이런 계산이지.
빼기 1 결과에서 2를 빼고 그 결과에서 3을 빼고 이걸 가로를 일일이 다 쳐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빼고 빼고 이런 거니까 가로가 왼쪽에서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폴드 R을 쓰면 이런 걸 할 수 없겠죠. 왜냐 폴드 R을 쓰면 4에서 5를 빼면 1이고 거기서 3에서 1을 빼고 아주 이상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묶여야만 하는 것이면 이렇게 폴드 L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도 폴드 L을 쓸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 왼쪽에서부터 어떤 묶어서 계산을 해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폴드 L을 사용하면 자연스럽다. 폴드 R과 반대로 이렇게 연산자들이 묶이고, 요 제일 기본값 V도 그 맨 앞에 맨 앞에 첫머리에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그런 계산의 경우는 이제 폴드 L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7.5에 The Composition Operator, 합성함수죠. 합성 연산자, 합성함수. 네. 자, 합성함수 연산자인데 F 요 조그만 동그라미 G라고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본 연산자예요. FG는 뭐냐?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뭐 동그라미 유니코드 대신에 그냥 점이 바로 하스켈에서는 이 컴포지션 오퍼레이터로 그 표준 서막 스탠다드 프리루드에 정의가 돼서 뭐 다른 걸 특별히 임포트 해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G라는 이제 F랑 G가 있는데, F라는 함수는 B에서 C로 가는 함수고 G라는 함수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X라는 요 A 값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먼저 이 G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계산을 하면 B 타입의 값이 되겠죠. 그걸 다시 F라는 B에서 C로 가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총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C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합성함수 연산자 하는 뭐냐? F랑 G를 받아서 F랑 G를 합성한 이런 타입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받아서 함수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자가 바로 컴포지션 오퍼레이터 함수 합성을 펑션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포지션 오퍼레이터로 이제 함수를 합성한다. 그런데 이용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등함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등함수가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아이덴티티가 항등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항등원은 뭐냐? 어떤 연산에다가 항등원을 연산을 하면 항등원 어떤 연산자에다가 x를 연산하면 항상 그 x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x를 먼저 적고 연산자를 적고 그 다음에 항등원을 적어도 똑같이 항등원이 나오겠죠. 이런 게 항등원인데, 예를 들면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0이죠. 왜냐면 0 더하기 x는 x고 x 더하기 0도 x잖아요. 그런 게 항등원이에요. 곱하기 항등원은 1이죠. 1 곱하기 x도 x고 x 곱하기 1도 x죠. 그래서 항등원은 그 연산자에다가 뭘 하든 안 하든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항등원인데, 왜 id라는 이 함수, 그 정의는 x를 주면 그대로 x를 돌려주는 이 함수를, 이런 함수를 우리가 산수 수학 시간에 항등함수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함수가 바로 어떤 연산자의 항등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산자의 항등원이냐고요? 우리가 방금 본 바로 이 연산자, 함수 합성 연산자의 항등원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달리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스켈에서 이 함수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스켈은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함수형 언어들은 함수 안까지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하스켈에다 이렇게 하면 나 함수 비교 못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론적 개념적으로는 id와 f를 합성한 것이 f랑 결국 같은 함수고 f랑 id를 합성한 함수가 결국 f랑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 합성 연산자의 항등원이 바로 람다x에서 x로 가는 이 함수 id라고 표준 서막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컴포즈, 여러 개의 이런 A에서 A로 가는 함수들을 몽땅 다 합성한 함수를 컴포즈라고 한다면, 그런 컴포즈는 어떻게 만드냐? 폴드 R로 만들 수 있어요. 폴드 R에 어떤 합성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요거와 요거를 합성한 함수, 그러니까 3번 연달아 합성을 하라는 거죠. 리스트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그럼 어떻게 되세요? 2를 먼저 제곱하겠죠. 그럼 2의 제곱은 2는 4니까 4. 4에다 또 더하기를 하겠죠. 5. 5에다 곱하기 4를 하겠죠. 20. 만나볼까요? 그리고 컴포즈를 먼저 정의하고 20.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합성 연산자라는 걸 우리가, 이것도 뭐 대표적인 고차 함수로서 알아두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장에서는 이제 7.6에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7.7에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합성 함수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차 함수들, 그 중에서도 요 컴포지션 오퍼레이터, 함수 합성, 그리고 폴드 L, 폴드 R과 같은 리스트에 대한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 자주 쓰이는 패턴들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앞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한 고차 함수들, take while, drop while, any, all, 필터 맵, 필터 맵이 뭐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들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 twice 이런 걸 정의한다던가, 이런 또 add라는 걸 이런 인자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연달아 오는 함수들은 다른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고차 함수에 다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스켈에서는 너무 흔해서 이걸 굳이 고차 함수라고 바로 부르진 않고, 이렇게 함수를 넘겨받는 함수들을 이제 주로 하스켈에서는 고차 함수라고 강조해서 부른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